1999년 11월 13일, 일본 나고야시의 한 아파트 단지. 감을 나눠주러 이웃집을 방문한 한 여성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미코 씨 계세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나와 맞이했을 그녀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겨있지 않았기에 혹시 자고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던 이웃.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현관 복도 바닥엔 피가 흥건했고 거실로 이어지는 문에는 나미코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청소기는 현관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던 도중 누군가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같은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은 다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쿵 하는 진동음이 울렸고 잠시 뒤 누군가가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는 소리를 말이죠. 그 시간 나미코의 친구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을 전해주러 온 이웃이 사망해 있는 그녀를 발견해 신고한 것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현관 정면 복도에서 부엌으로 이어지는 문 앞에 엎드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흔적으로 보아 그녀는 현관에서 공격을 당했고 부엌으로 도망치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후 범인은 세면장으로 이동해 피를 닦은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나미코의 손에는 방어흔이 남아 있었고 목에는 흉기로 인한 깊은 상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 사망 추정 시각은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부엌의 테이블 뒤편 의자에는 그녀의 아들이 앉아 있었지만 범인은 그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목적은 오로지 나미코가 분명해 보였죠.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피해자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오전 9시, 남편 사토루가 출근했습니다. 9시 반, 택배 기사가 찾아왔지만 나미코는 집에 없었습니다. 10시 20분, 친구가 집으로 걸었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11시 10분, 그녀는 아들 진료를 위해 예약했던 집 근처 소아과에 방문했습니다. 11시 40분, 세차를 하던 주민이 아이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나미코를 봤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녀를 본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이 시간 뒤로 그녀는 방문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이 분명했죠. 현관 앞에는 유산균 음료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걸 마시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제품은 현장에서 35km 떨어진 이시미카와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음료였습니다. 범인이 가져온 것으로 추정됐지만 구매자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관 매트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 구두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첫 공격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현관에서 나미코의 것이 아닌 타인의 혈흔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를 범인의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흉기로 공격할 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상처를 내기도 하거든요. 범행 직후 피를 흘리며 도주한 흔적은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공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원에서도 피를 씻은 자국이 발견되었고 그 혈흔은 현장에 남은 것과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일 공원까지 이동하는 골목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보았다는 2명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의 여성이 한 손을 움켜쥔 채 공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옷차림에 대한 증언은 조금 달랐지만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DNA 분석 결과 범인은 40에서 50대 정도의 B형 혈액형을 가진 여성으로 드러났고요. 치밀하지 않은 범행과 뒤처리, 경찰은 범인이 살인의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죠. 별다른 이동수단 없이 도보로 공원까지 이동한 점과 더불어 유동 인구가 적은 골목을 지났던 점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인근 주민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고 피해자와 원한이 있을 만한 인물도 전혀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였던 흉기도 발견되지 않은 채 용의자 특정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사토루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했지만 언젠가 범인을 마주하게 될 그날을 위해라며 매달 방세를 내며 집을 그때 모습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엌의 컵라면, 테이블 위의 된장국, 그리고 아들의 작은 의자. 모든 것이 1999년 11월 13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에 참여했고
공소시효가 사람의 목숨을 덮어서는 안 된다라며 싸웠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 27일부터 살인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 따라서 1995년 4월 27일 이후에 일어난 살인사건들은 모두 포함됐습니다. 즉 1999년에 일어난 나미코의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6년이 지난 2025년 가을, 아이치현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확보한 DNA를 최신 기술로 다시 분석했고 5,000명이 넘는 용의자 후보에게 DNA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DNA 제출을 거부했던 쿠미코란 여성이 2025년 10월 30일에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가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죠. 그렇게 26년 만에 나고야 주부 살해 사건의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자신이 범인이라 자백한 쿠미코는 나미코의 남편 사토루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당시 둘은 같은 스포츠 테니스부 소속이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그녀가 그에게 초콜릿과 편지를 건넸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토루는 다른 여성을 좋아했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했고 2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1998년에 동창회에서 두 사람이 재회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주부로 사는 게 힘들다라고 말했고 사토루는 힘내, 나도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의 아내가 살해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충동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 그것이 그녀의 내면을 오랜 세월 잠식시켰다고 말이죠. 그녀가 자수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문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수란 범죄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자수가 성립되면 감경 사유가 되긴 하지만 일본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자수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범죄 사실이 밝혀졌지만 범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은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용의자 목록에 있었고 DNA 제출 요구도 거부했기에 수사기관은 이미 범인을 상당 부분 좁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수로 인한 감경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녀가 직접 출두했기 때문에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인은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범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사토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매일 그날을 되새겼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방 안의 달력은 여전히 1999년 11월 13일에 멈춰 있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 시간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